자, 그래서 방금 우리는 소프트 마진 SVM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모델을 유도를 했고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포트 팩터 머신은 여전히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시그널 그리고 그것을 사인을 취한 그 결과값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하는 그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W 스타라고 하는 것, 즉 최적의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하드 마진 SVM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바이어스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arge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 주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드 마진 SVM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도 하드 마진 SVM 대비했을 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리마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식 아까 방금 소개했던 그 소프트 마진 SVM 그 식을 보면 하드 마진 SVM 대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알파의 레인지만 달라요. 즉 아까는 알파가 이제 그 어퍼 바운드는 없었는데 지금은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소프트 마진 SVM 방식으로 하드 마진 SVM을 설명하자면 이제 C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하드 마진 SVM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대한 탈러런스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오버피팅에 보다 취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하드 마진 SVM 생각해 보면 노이즈한 경우를 허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에 취약한 그런 이런 그 약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C를 키워가면서 한번 비교를 한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C가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생각해 보면 C 값이 커질수록 보다 정교하게 피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오버피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고요.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이 바운더리가 간단해지는 그런 모양을 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랙 베리어블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소프트 마진 SVM하고 하드 마진 SVM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슬랙 베리어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슬랙 베리어블의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 슬랙 베리어블의 어떤 영향은 C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1 벡터, C1 벡터였죠. 즉 슬랙이 0인 그 하드 마진 SVM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죠. 그죠? 제대로 클래시파이 되어 있고 마진 라인 위에 있거나 더 멀리 있는 그런 녀석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슬랙 베리어블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C를 도입한다면 알파의 레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은 그런 포인트들, 이들이 C1 벡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C2나 C3 벡터들, 즉 슬랙 베리어블이 0보다 큰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이제 알려져 있냐면 C2나 C3 이런 포인트들은 알파가 C의 값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t가 C보다 작거나 같은데 C보다 작은 그런 포인트들은 C1 타입의 벡터들, 즉 제대로 분리되고 마진 라인 위에 있거나 더 먼 그런 그 포인트들이 되고요. 반면에 알파 t가 C인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C2이거나 C3인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쉐어 측면으로 보면 그죠? W 스타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표현이 모두 더하고 뭐 알파 y의 x였잖아요. 알파 t, y t, x t.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알파 t가 c와 같은 그런 녀석들이 C2, C3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장 큰 쉐어를 갖고 있다. 즉 제일 클 수 있는 값이 알파의 최대값이 c잖아요. 근데 이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쉐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분석을 위해서 서포트 벡터의 종류도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서포트 벡터는 마진 서포트 벡터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드 마진 SVM 할 때 따져줬던 그런 그 서포트 벡터들입니다.
즉 C1 타입에 속하는 포인트들 중에서 마진 라인 위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죠. 즉 우리가 여기 하드 마진 SVM 할 때 이야기했던 그런 그 서포트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슬랙 베리어블 측면으로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상으로 보면 1이 되겠죠. y하고 gt를 곱했을 때 1. 즉 이 마진 라인 위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포트 벡터들을 우리는 마진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줄 것이고요. 이 서포트 벡터들은 알파 값이 0보다 클 거예요. 왜냐면 알파가 0이면 그건 서포트 벡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C 값으로 보면 C2하고 C3, C2하고 C3에 속해야 알파가 C잖아요. 얘는 C1에 속하니까 알파가 C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점들이 마진 서포트 벡터, 즉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레귤러한 그런 오디너리한 서포트 벡터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C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도 서포트 벡터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고 그런 서포트 벡터들을 우리는 non-margin 서포트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2나 C3 타입의 포인트들을 우리는 non-margin 서포트 벡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슬랙 베리어블 측면으로 보면 0보다 큰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y하고 gt를 곱한 그런 표현으로 보면 1보다 작은 그런 경우들이겠죠.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기존에는 한 가지 종류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마진 라인 위에 있는 그런 벡터들. 하지만 지금 C2하고 C3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벡터들, 잘못 분류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분류됐지만 마진선 안쪽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 그들을 모두 우리는 non-마진 서포트 벡터다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그 바운더리, 서포트 벡터가 제시하는 바운더리가 있고 이 위쪽 클래스 측면에서 이 위쪽이 커렉트, 아래쪽이 뭐 인커렉트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진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슬랙 베리어블을 써서 여러 포인트들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 레인지로 우리가 포인트들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마진 서포트 벡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리 서포트 벡터들이죠. 얘네들은 어떤 그 알파 값을 가집니까? 바로 직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알파가 0이면 서포트 벡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알파의 값이 C보다 작을 겁니다. 왜냐면 알파가 C일 때 우리는 C2 카테고리거나 C3 카테고리의 포인트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진 서포트 벡터는 알파의 측면으로 보면 0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안쪽에 마진 안쪽에 깊숙이 있어서 정확히 분리된 그런 포인트들, 즉 서포트 벡터가 아닌 그런 포인트들은 알파 측면에서는 0일 거고요. 슬랙 베리어블 측면에서 역시 0일 겁니다. 자, 반면에 C2나 C3에 속하는 그런 포인트들, 다른 말로 하면 non-margin 서포트 벡터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알파 측면에서는 C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슬랙 베리어블 측면으로 보면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레인지가 달라져요. 자, 일단 이렇게 correctly classify 되는 이런 경우 그 슬랙 베리어블은 일단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레인지를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C1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0보다는 클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잘못 분리되는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 보면 이들의 슬랙 베리어블 값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2, C3 타입 경우에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슬랙 베리어블의 레인지는 이렇게 둘로 나뉠 거고요. 반면에 알파 측면으로 보면 언제나 C와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겠죠. 자, 그래서 슬랙 베리어블하고 알파 C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슬랙 베리어블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 즉 C1 타입이 아니다, C2나 C3 타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파 측면에서 알파가 C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C보다 작은 이런 경우,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 0인, 즉 우리가 하드 마진 SVM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VM이 워낙 오랜 기간 널리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SVM을 구현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구현체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libSVM, 이것도 많이 쓰이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이고요.
그다음에 MATLAB이라고 하는 툴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SVM, 소프트 벡터 머신을 위한 이런 루틴들이 있어요. 그리고 R이라고 해서 통계 쪽에서 많이 쓰이는 패키지죠. 여기도 이제 SVM이라고 하는 그런 루틴이 21071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카라고 해서 데이터 마이닝 쪽에 쓰이는 그런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SMO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지원합니다. 이 SMO란 이제 우리 하드 마진 SVM 설명할 때 이야기한 거죠. QP optimization 조금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최적화한 그런 optimize이고요. sequential minimum optimiz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현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여기 가서 한번 보면 이제 많은 SVM 소프트웨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제 자세한 디테일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하드 마진 SVM, 소프트 마진 SVM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니어 모델의 어떤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 non-linear transformation.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모델이 이너 프로덕트, X의 이너 프로덕트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커널로 대체함으로써 파워풀한 non-linear 모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커널 트릭 이야기했고요. 그런 SVM의 장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스테매틱하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QP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구현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면 뭐 일반화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상당히 좋은 성능을 SVM이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마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이제 이 W라고 하는 것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일종의 레귤러리제이션, 논 페널티에 대한 레귤러리제이션이 코스트 펑션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귤러리제이션을 오버피팅을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듀얼 포뮬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저널리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무한대 차원 피처 스페이스도 우리가 다뤄줄 수 있음을 설명했고요. 반면에 서포트 벡터 머신의 단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non-separable case를 다뤄줄 때 조금 휴리스틱하게 그렇게 소프트 마진 SVM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휴리스틱하게 그렇게 다뤄줄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의 숫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커널을 쓰느냐, 그리고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일반화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런 커널 타입 하이퍼 파라미터의 초이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커널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디자인 디시전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커스텀 커널이겠죠.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나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커널을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뭐 RBF 커널이나 이런 걸 써도 되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문제에 최적의 커널은 디자인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특정한 문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커널을 설계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논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optimization에 조금 버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매우 큰 사이즈의 데이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효율적인 optimization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